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는 다양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과 표현에 관한 자유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생존권에 대한 보장일 수도 있죠. 이런 생존권에 대한 문제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충돌하는 것이 바로 대북전단, 그러니까 삐라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는 주장이고요. 반면에 대북전단 살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다른 권리의 상충도 존재합니다. 하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스스로 일깨워주는 기능이 바로 대북전단 살포에 있다는 주장,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돼서 우리가 경제를 비롯한 각 분야의 피해를 볼 수 있어 결국 우리 자신의 인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다른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맞붙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과 권리들이 상충하는 사이에 분명한 점은 남북관계는 긴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은은 노동신문에서마저도 사라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남북관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연말까지 쉴이 없다고 없습니다. 바라고 살 게 없네. 네. 예? 아유 참. 오늘 월요병에 시달리는 분도 많으실 텐데 네. 오늘 카피는 어떤 거죠? 예, 그래서 오늘 13일의 월요일. 예, 그렇죠. 그 13일은 항상 등장해요. 네. 13일마다. 예, 예. 오늘 카피는 오버시. 오버시. 네. 말 그대로 바다 건너 해외, 외국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번 주에 해외 관련 뉴스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해외 관련 뉴스. 예를 들면은 이 주목할 뉴스가 많나요? 노벨상 요새 계속 발표되고 오늘 있고. 마지막이고요. 네. 경제학상으로 또 외신은 너무 많죠. 이슬람, IS 공습 뉴스, 그렇죠. 에볼라 바이러스 많은데 네. 미국에서 에볼라가 자체 감염으로 발생했다는 자체 감염으로 거죠? 이제 한 명 예, 확진이 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꼭 외국 소식이 아니라 해외발 우리나라 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국정감사 2주째 접어드는데요. 예. 이 와중에 오늘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의원들과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등을 이끌고 예. 중국으로 출장을 다녀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원래 일정에서는 하루 줄여서 3박 4일로 했다고 하고요. 예. 애초에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것인데 예정된 일정이라고는 하지만 대치를 거듭하다가 겨우 가동된 국회, 그리고 이제 초반부터 졸속으로 질타받고 있는 국정감사 진행 중인 와중에 여당 대표가 12명이라는 또 수많은 의원을 이끌고 네. 해외 출장 나서는 것이 옳으냐,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국익을 위해서 간다면 네, 외교니까요. 국정감사가 보다 더 중요하죠, 사실은.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성과, 어떤 결과물을 갖고 오느냐, 이런 그렇죠. 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12명 조금 그 규모는 좀 많네요. 규모가 커요. 예.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을 이제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아직 확정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서 또 깜짝 이제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도 되고 있는데요. 예.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이게 아까 오프닝 멘트 저 와닿습니다. 지난 금요일 탈북자 민간단체가 북한을 향해서 삐라, 이 삐라가 표준어는 아닌데 예. 전단인데 이렇게 부르죠. 그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주하고 연천 두 맞습니다. 군데에서 삐라를 보냈죠. 근데 이제 파주에서 보낸 삐라는 탈북 민간단체가 보낸 삐라고 이 연천에서 지금
공격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연천비라는 제가 알기로는 탈북 단체라기보다는 기독교 민간 단체가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포격은 말씀하신 연천에서만 맞습니다. 포탄과 총탄이 날아온 것으로 예. 되어 있고요. 어제 아침에 방송을 나갔더니 박상학 대표가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또 들었는데 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주말 내내 이런 행사가 과연 표현의 자유인가 아니면 남북의 군사적 위기를 증가시키는 위험행위인가 갑론을박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에는 김무성 대표가 우리 국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고요. 예. 또 북측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이 삐라 살포로 인해 어렵게 조성된 남북 고위급 회담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또 엄포를 놓기도 했죠. 예. 우리 통일부는 고위급 회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논평을 냈고요.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두 달을 앞당긴 겁니다. 통일준비위원회 2차 전체 회의를 여는데요. 네. 어떤 이제 청와대 입장이 나올 것인가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신문에서도 김정은이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네. 이 아예 사진이나 기사가 뜨지 않고 글쎄요.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정은에 대한 언급은 3일째 안 나오고 있고 사진은 안 나온 지 오래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궁금한 아니 뉴스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다리가 불편하다 그러면 앉아 있는 사진은 찍을 수 아니,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오히려 더 내보낼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그리고 이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별설이 다 도는 모양이던데. 그렇죠. 그럼 내부 동력을 막기 위해서라도 뭐 얼굴 한번 내보내는 게 뭐가 건재하다. 당연하죠. 다리만 이상한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촬영의 달인들 아닙니까? 북한 그리고 고도 매체라는 것이. 김정은이가 이 방송을 즐겨요. 내가 보니까. 그렇죠. 이 아버지하고 다르더라고요. 신세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세대인지 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렇게 안 나오는 거 보면 이 진짜 이상해도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예. 오늘로 40일째 지금 맞아요. 뭐 40일째죠. 이 군부 쿠데타설, 정변설, 뭐 이 구금설, 가택연금설 나오고 있고요. 뭐 발목 이상이냐 또 신부전증은 어느 정도 확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예. 다녀간 독일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뭐 건강 이상설에 또 CNN에 미 전문가 얘기들 들어보니까 정신이상설까지 나와서 너무 설이 예. 많은데 궁금합니다. 근데 김정일이가 아팠을 때 그 프랑스 의사가 다녀갔잖아요. 네네. 근데 그 프랑스 의사의 얘기가 사실상 그렇게 뭐 딱 들어맞는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독일 의사 얘기도 100% 그렇죠. 맞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똑바로 얘기하면 뭐 어떻게 된다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진짜 보안 이게 각서에 서명을 했겠죠. 뭐 그럴 수도 대부분. 있고요. 진짜 어떻게 되는지 팩트를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너무 예.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오버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이 오늘 이제 김무성 대표 의원단 이제 중국으로 출국합니다만 이 박 대통령은 오늘 통일준비위 전체 회의를 주재하지만 내일 이탈리아로 또 날아가는데요. 17일까지 밀라노와 로마를 순방하는 일정입니다. 예. 16일부터 이틀 동안은 밀라노에서 제10차 아셈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 이제 49개의 아시아 유럽 정상이 참석하는 규모인데 지난번 유엔 총회에서처럼 북한 인권 문제나 또 핵 문제 또 이제 독일의 드레스덴 구상에 이은 통일 정책 등 어떤 메시지를 풀어놓을 것인가 이게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로마에서는 바티칸을 방문해서 지난번에 방한을 하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도 예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이렇게 외국에 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네. 국내는 그러면 좀 조용할까요? 국내가 조용할 리가 없죠. 이번 주에 국감 슈퍼위크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 슈퍼위크라는 말은 주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즐겁게 썼던 말인데 그렇죠. 국감은 이제 여야가 격돌하는 슈퍼위크입니다. 이 예. 걱정스러운 뉴스 많은데요. 지금 이 해경과 중국 어선의 충돌이 있었죠. 그렇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이제 권영세 주중대사를 중국 정부가 불러서 호되게 뭐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초치했다 아니다 뭐 이렇게 우리 정부와 입장이 엇갈리는데 예. 이게 폭력적 법 집행이었다 뭐 중국 정부는 이러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영상을 돌려보니까 억울하기보다는 조폭처럼 달려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나라 해경 얼마나- 5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예, 네. 얼마나 살벌하게 휘둘르는데. 그렇죠. 이 정당한 법 집행이냐 폭력적 법 집행이냐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좀 이제 시끄럽고요. 지금 국감은 이렇습니다. 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다뤄질 해경에 대한 국감 주목되고 있고요. 야당은 세월호 참사 문제와 더불어서
초이노믹스, 최경환 노믹스죠. 이 정부의 경제 부양책에 대해서 송곳 감사를 하겠다 벼르고 있는데 예. 오늘부터 이제 법무부, 15일은 감사원, 16일은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감이 있고요. 또 오늘부터 보건복지위에서는 담배세 인상 문제, 아하. 또 국방위에서는 남북 이 총경 문제, 현역 사단장의 성추행 문제, 아하. 이게 다룰 사건이 많습니다. 예. 또 16, 17일 양일간은 기획재정위에서 기획재정부 국감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15일 농해수위에는 이준석 세월호 손장도 증인으로 이제 출석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진짜 국내 문제도 뭐 놓칠 수가 없겠네요. 많습니다. 예. 많고요. 지난주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군 원내대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당의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와 합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간보기가 시작이 돼서 예.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오버시라는 카피로 풀어봤는데요. 일반 국민들은 해외 나갈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부 부유층을 빼고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사이버 사찰, 사이버 감찰 문제로 지난 일주일 동안 해외 텔레그램이라는 이 앱으로 150만 명이 이동했다고 하니까 이게 네. 어마무시한 또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 일반 국민들은 몸은 못 나가지만 사이버 망명 러시인데 이게 IT 분야에서 요 문제도 국감에서 아마 많이 다뤄질 텐데요. 네. 좀 뭔가 정부의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카카오톡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이제 카카오톡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지금 과잉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네. 예,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뭐 이거 실시간으로 이 뭐죠? 도감청한다 이런 네네네. 거는 기술적으로 적으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카카오톡이 물론 초기 대응에서 미숙했던 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실시간으로 뭐를 한다. 그래서 딴 데로 몰려간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과잉 반응일 수도 있다는 반응일 수 생각을 있고 합니다. 그게 좀 난감해 보이는 게 다음 카카오 막 합병해서 네. 이 슈퍼 기업에 하나 등장하자마자 네. 이재용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정부의 저항을 하지 왜 기업 보고 그러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누리꾼들은 더 화가 난 그 업법의 문제도 좀 그래서 있어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게요. 네. 뭐냐면 지금 영장 발부가 한 40건이 좀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예를 들면 뭐 유괴, 납치, 뭐 성폭행 뭐 이런 문제를 실종 뭐 조사할 여러 가지 때 있죠. 네. 카톡을 만약에 조사해야 된다면 뭐 그건 필요한 거겠죠. 그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가 있을까 봐 그러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기술적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또 너무 과잉 반응하는 것도 요 문제도 한번 다음에 좀 이제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주시죠. 그렇죠. 예. 진행 경과를 보면서. 예. 네. 자 그러면 어떤 노래 네, 듣고서 카피를 바다 건너 오버시 잡았으니까 뭐 저희도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요. 여력은 안 되고 크라잉넛의 신나는 락으로 룩셈부르크라는 곡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다같이 펼쳐보자 세계지도 너의 군대를 펼쳐보아라 나 어디부터 일단 찾아보자 다같이 불러보자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소규모로 떠나는 사우디 너 사람이 너무 많다이다 월드컵이 없네 브라질 전쟁을 많이 하는 아메리카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하루 종일 내게 아니라 말까 하루 왼손이 내려있는 스웨덴 이손자의 많이 가는 몰리면서 이제 곧 하나가 될 코리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북한동포 직접독기운동 탈북자 단체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부렸고요. 또 다른 단체가 연천에서 이제 대북전단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북한은 연천에서 뿌려진 대북전단에 대한 총격을 가했고요. 그래서 연천군에 사는 주민들 상당히 공포에 떨고 놀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당시 연천군 황산리 마을 주민들은 방공호에 다 대피하는 등 상황이 긴박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때 상황은 어땠고 지금 주민들 이런 대북전단 살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횡산리 이장이시죠. 김학용 이장 연결해서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학용 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어떻게 다 뭐 대피 같은 건 안 하시고 계시죠? 뭐 그죠? 상황은 다 끝난 것 같죠? 네, 10일 날 그 저녁 한 10시경까지 대피소에 있다가 예. 그 이후에는 각 가정으로 들어가가지고 평원을 찾아가지고 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지금 그 피해 지역이 연천군 중면 삼곤리 맞나요? 예, 포탄이 직접적으로 떨어진 곳은 삼곤리에 있는 중면 면사무소 방공시설 위에 그 실탄이 떨어졌고요. 예. 예, 저희 지역은 거기서도 한 10km 북쪽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색하고 인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근데 지금 거기 몇 분이나 살고 계세요? 22가구에 현재 한 50여 명 살고 있습니다. 50여 분이요. 근데 네. 그 막상 대피 명령 떨어졌을 때에는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은 잘 대피소까지 못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입니까? 네, 뭐 80이 넘으시고 뭐 90도 잡수신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예. 거동 못 하시니까 대피소까지 못 가고 한 25분 정도 대피소로다가 대피했습니다. 그때 막 포탄 떨어질 때 어떤 그 총탄이죠. 포탄이 아니라 어떤 네, 생각 총탄이죠. 드셨어요? 네, 저 평상시에도 인접 군부대에서 사격을 하는데 그날은 그 총소리가 컸었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주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들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면서 그냥 그 시탄이 날라오는 바람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날 대북전단 살포가 있었던 사실은 이장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네, 그날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몰랐습니다. 아, 모르셨어요? 네, 주민들 대다수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자주 그 대북전단 살포가 이루어지나요? 우리 지역은 접종 지역이라 신원을 다 확인하고 군부대 초소를 거쳐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는 못 들어오고, 우리 지역보다도 더 떨어진 한 15km 밖에서 그 삐라를 이제 풍선을 띄우는데, 우리로서는 유관이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거기 직접 나가기 전에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게 몇 년째 거기 와서 이렇게 띄우고 있어요. 그게 탈북단체는 아니죠? 기독교 단체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쪽에서 많이 띄운다. 네. 그렇다면은 그 전단 살포 지금 자꾸 원점을 타격하겠다 지금 북한이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저희 접경 지역 주민들 대다수는 제 생각이랑 똑같을 겁니다. 그거를 자꾸만 이북 쪽에서는 하지 말라는 걸 자꾸만 하니까 그거를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자제를 해줬으면 하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예. 대다수가. 네. 근데 이제 대북 전단 살포하는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뭐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 이제 법에 저축이 안 되니까 자꾸만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피해를 당장 입는 실정이라 그래서 만에 하나 또 백령도 같은 그렇게 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까봐 지금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불안해하시는군요. 네, 아직도 불안하고 있죠. 근데 뭐 계속적으로 예. 10일 날도 그거를 올렸고 또 11일 날까지도 또 다시 풍선을 삐라로 올리려다가 제재를 받고 주민들이 트랙터로 갖다 막고 차량으로 막고 도로를 막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도로 갔는데 또 주민들 모르게 언제 와서 또 올릴지 모르니까 항상 지금도 불안한 상태죠. 예. 그런데 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 누가 대북전단 살포하러 왔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막는 그런 행위도 하고 그러나요? 네. 그 몇 년 동안 누차 그랬죠. 그 사람들하고 시경이도 하고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차량을 막는다든지 뭐 이렇게 몸으로 막는다든지 그런 수단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경찰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경찰도 뭐 인접 지구대에서도 어제 뵀는데 어떻게 조치가 안 되겠냐 했더니 거기서도 어떻게 자기 물리적으로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면에 있어서 볼 때에는 어떤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하고 실제로 거기 사는 주민들에 있어서의 생존권이 이게 상충이 되는 건데 그렇죠. 정부도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부 측에서 좀 강력하게 해서 제재를 해주는 방안을 어떻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이건 몰래 봐가지고서 하면은 직접적으로 뭐 실컷 날아오는 데는 제일 가까운 우리 지역부터 날아와서 피해가 입을 건 뻔한데 지금 1년 농사를 11월 같은 경우에도 1년 농사를 계속 적었는데 지금 추수기에 혹시 못 거두들으면 저희 주민들로서는 생존권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손실과 함께 진짜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휴전선까지는 한 1km, 2부까지는 한 3km 이것뿐 안 되는데 실탄 금방 날릅니다. 이거 쏘게 되면은 너무 가까워가지고. 어떻게 이 대북전단 살포하는 단체들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보신 적은 있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대를 우리 주민들하고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전부터 서로 좋은 사이가 아니니까 오기만 하면 욕이나 하고 주민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상대를 서로 안 하려고 그러죠. 욕이나 하고 이러면은 물리적 좀 몸싸움도 좀. 네, 몸싸움 못하고 물리적으로는 못하고 그냥 길이나 막고 총량을 못하게 하는 데밖에 없죠. 뭘로 막으세요, 보통? 네, 트랙터로 막고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막고 차량으로 막고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많겠네요, 그러면. 예, 많죠. 매스크에서 보면은 이북에서는 보내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총을 쏜다고 누차적으로 언론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무시하면서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니 접경지역 주민들은 진짜 말 그대로 불안해 지금까지 떨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또 대북전단 살포하시는 측에서는 이 북한 주민의 인권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알 권리, 그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깨달아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는데 지금 연천군 주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 또 예를 들면 파주라든지 이쪽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실 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가 참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저희 같은 언론도 계속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예. 네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번 총격 사건이 발생했던 연산군 횡상리의 김학용 이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그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우선 6522님 찬물을 붓는 거나 다름없는 피라살포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보내주셨고요. 3491님은 반대로 우리가 북한이 하지 말라고 안 해야 합니까? 이런 문자 또 보내주셨습니다. 9956님은 삐라를 통해 자유 소식을 듣고 통일을 앞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2533님은 정부가 원칙을 표명해야지 왜 우리끼리 싸워야 하나요? 국민의 분열을 방조하는 겁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여러분의 문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삐라 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탈북단체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말씀하세요. 더 듣겠습니다.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행복한 도시를 위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 의견을 보내주세요. 생활임금제같이 따뜻한 서울을 만들 지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꿈꾸는 도시를 만들 묘안도, 초미세먼지를 줄여 숨쉬는 도시를 만들 방법도, 모두 서울시 응답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서울이 한 뼘 더 자랍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에서는요, 이번엔 탈북단체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카니발과 삼바, 축구가 하나로 춤을 춘다. 대한항공 브라질산 파우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양치를 할 때 문질문질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 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부채표 동화약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북전단 살포 문제 계속해서 2부에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피해 지역 주민이시죠. 연천민들에 대한 입장 들어봤는데요. 자, 2부에서는 이 전단을 실제로 살포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 연결합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 대표님도 파주 지역에 가 계셨죠? 이 대북전단 살포하는 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TV에서 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거기서 마이크 잡고. 근데, 일단은 현지 파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주민들이 예전에도 좀 반대하고 그런 모습은 있었죠? 예, 파주에 장소가 두 곳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하나는 통일전망대 쪽이고, 파주 임진각 통일전망대 쪽에는 상인들도 많고요. 또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또 이제 반대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어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 쪽인데요. 그쪽에는 이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참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 게요. 지금 김성민 대표나 박상학 대표 같은 경우에 파주 쪽에서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비공개로 살포한 연천 지역이요. 예. 이쪽에 총을 쐈어요. 어떻게 북한이 오히려 거꾸로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끼리나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제 대북전단 살포를 용서치 않겠다, 원점 타격까지 이야기했던 게, 근데 박상학 대표가 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하는 소위 공개 행사를 가지고 지금껏 주장해 왔습니다. 예. 이번에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 이민복 대표 쪽, 파주 쪽에서, 연천 쪽에서 쪽이죠. 이제 사격을 했죠. 예. 나름 저희들이 참 북한이 고도로 준비된, 그리고 계획된 소위 도발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지금 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요. 물론 이제 김성민 대표께서는 이 자유북한 방송, 그러니까 이 자유북한 방송이 북쪽에다가 방송을 내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단파로 해가지고. 그죠? 예. 이 일을 올해 우리 김 대표님이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요 자유북한 방송이라는 것이 이제 탈북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든 방송국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북한의 대북 방송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북 전단에 있어서 이 영향력, 방송의 영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남쪽 주민들은 특히 이제 연천군이나 파주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모양이에요. 예? 아직도 연천군, 제가 방금 전에 인터뷰했는데 아직도 굉장히 불안하고 좀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무슨 직접적인 비라 살포 그쪽 관계자는 아니지만 함께 쭉 저는 이제 박상학 대표가 하는 일에 동참을 해왔거든요. 예. 그냥 몸이라도 버텨주자, 힘이라도 버텨주자, 이런 심정이었는데, 그랬던 사람으로서 사실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탈북자들의 심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예. 박상학 대표나 이민복 대표들의 과거 행적이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대한민국에 올 때, 정말 목숨 걸고 올 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그 길을 택했습니다. 누가 박수 치는 길도 아니고. 그래서 또 저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향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노라. 그리고 이게 우리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당국이 사실 아프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비라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북한 국민과 북한 주민과 그리고 정권은 분리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북한 정권에서는 아주 그게 앞서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저들이 보람을 느끼고 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탈북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정말 신중을 기하고 그분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에 정말 우리들이 부응하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방법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민복 대표 같은 경우에 한 10년 남아 일원을 했고요. 예. 박상학 대표도 그 정도 했는데, 따라다닌 저도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에 한다든가, 그리고 민가가 전혀 없는 지역이 꽤 많거든요. 예. 이런 데서 한다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비라를 뿌릴 때 사실 홍보 효과도 노리죠. 그래야 북한 당국이 아파하더라, 이런 나름의 홍보 효과도 노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이제부터는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탈북자 단체장들 속에서 나오고 있고요. 아마 분단살포의 주역들도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표현의 자유 문제하고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서로 좀 상충되니까 이게 문제가 사실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사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쨌든 앞으로 계속 탈북 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할 모양이죠. 네, 박상학 이민복 그 외에 한 10여 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저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북한이 요구해서 우리가 그만둘 수는 없지 않냐 이건데 이런 것들 사실 정부 측에서 좀 저희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 측 입장이 나가야 된다고 보고 탈북자들은 당시도 그렇게만 생각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내부 소식을 알린다 이런 마음이 진심이라면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렇게 불안을 줄 필요도 없지 않냐. 이런 사실 마음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무작정 보내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탈북자 단체장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삐라를 뿌리는 사람들이나 또 이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나 정말 이것을 우리 탈북자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사려 깊게 판단해서 앞으로 할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북한이 아파한다, 내부 소식을 전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대북전단에는 어떤 얘기들이 담겨 있어요? 일단 남한과 국제사회, 북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내부 소식을 전달한다가 그들의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상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 저들이 말하는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씨 저희 세수 독재에 대해서 아주 아프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게 북한에 갔다가 왔던 임시경 의원이 국회의원이 됐다. 임시경 씨가. 이런 이야기는 그냥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말하면 나라를 반역하고 나라를 배신하고 북한에 왔다가 간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만도 충격인데 국회의원까지 한다. 그리고 탈북자 전영철 그분도 국회의원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충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고요. 그리고 서영 라디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드라마 기대에다 담아서 보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최초에 이분들이 이제 돈이 없는데 나만의 풍요한 모습을 알려주고 싶노라 하면서 라면 박스에 빈 포장지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박상학 대표의 얘기에 의하면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을 전단에다 딱 박아놓으면 그 북한이 못 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단은. 그런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건 사진이 그냥 전면에 크게 나와 있다면 그런 최고 존엄에 대해서 사격을 가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희들 경험상 제가 예전에 북한에서 군복무할 때 이제 대형 풍선이 지금 우리가 한 것과 달리 공처럼 생긴 대형 풍선에 이제 사방 1m짜리 물건이 날아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모든 사격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자동보총이건 기관총이건 과사총이건 눈에 보일 때 사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 박상혁 대표가 한 것처럼 그렇게 크게 김정은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그게 눈에 보이는 때는 쏘지 못하겠죠. 그럼 우리 저 GP에다가 그냥 김정은이 사진을 크게 걸어놓으면 우리한테 절대로 사격 못하겠네요. 예? 네, 그건 뭐 절대 못 쏘죠. 아, 그 참 신기한 나라예요. 근데 김정은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말씀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김정은이가 계속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저 김성민 대표께서는 아무래도 자유북한 방송을 운영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접하시는데 무슨 얘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특별히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만 뭐 평양시 봉쇄 그리고 뭐 김정은 발목 부상 그래서 10월 10일 날에 못 나타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저희들이 북에서 직접 들어가지고 이제 그 기사화했던 문제들인데 탈북자들에게는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 생활하던 그 느낌. 네. 지금 북한의 권력이 지금 이동하지 않나. 김정은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중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력이 이동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아주 그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예. 과거에 북한이 삐라를 언급하면서 뭐 국방위원회 뭐 성명도 발표하면서 그 삐라가 최고 존엄을 못 얻겠기 때문이다. 계속 강조됐습니다. 그런데 예. 황병조가 한국을 다녀간 10월 4일 이후로 특히 그제 11일, 12일 사이에 삐라에 대한 이야기를 꽤나마 쏟아냈는데 최고 존엄이라는 이야기가 쏙 빠져 있습니다. 노동신문에도 지금 김정은에 대한 언급과 사진이 안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노동신문에도 알겠습니다. 10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중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저희가 또 우리 김 대표님 모시고 좀 얘기 좀 해야죠. 예? 오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교수님하고 이거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별 말씀을. 아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였습니다. 특별한 브랜드에는 그 특별함을 증명하는 스페셜 에디션이 있습니다. 프루지오에는 서밋이 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프루지오의 최상위 주거 브랜드. 오직 서초와 용산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절정의 가치. 프루지오 서밋 대우건설. 삼동신도시 분양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의정부의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선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천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지구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이 딱인 거죠. 상인동엔 펜잘 레이디. 신율의 출발사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죠.